토익 공부를 하지 않고도 토익 점수 50점에서 100점을 올리는 방법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단시간 내에 필요한 것들만 쌓아서 원하는 목표 높이를 달성한 요 젠가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을 빡세게 남자 톱박남 김진태입니다. 제가 오늘 700점을 목표로 하는 토익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토익 점수를 50점에서 100점까지 올려주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더 대박인 거 알려드릴까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토익 공부를 하지 않고도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약 파는 거 아닙니다. 정말 통하는 방법이에요. 단!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숙지해 주셔야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영상 확 넘어가지 마시고 꼭 완전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부적인 방법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인드를 토익스럽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젠가로 만든 탑 두 개가 있죠. 한쪽은 조금만 톡 치면 넘어질 것 같이 굉장히 부실해 보이고 다른 쪽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뭐 빈틈이 없네요. 심지어 색깔까지 깔맞춤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내부 튼실함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높이는 똑같습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꿔볼까요? 이 젠가탑의 높이를 토익 점수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 높이가 700점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이 젠가탑 내부의 튼실함을 토익을 공부하는 기간이라고 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꽉 찬 젠가탑을 쌓는 데는 5분이 걸렸고 이 아슬아슬해 보이는 젠가탑을 쌓는 데는 2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럼 토익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젠가탑 중 어느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젠가탑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은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토익 점수를 따는 것입니다. 진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과 토익 목표 점수를 따는 것은 접근 방법 자체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물론 영어를 정말 언어적으로 잘하게 되는 공부를 하면 토익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맞아요. 토익도 영어로 된 시험이긴 하니까요.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마치 이 꽉 찬 젠가탑과 같아요. 영어 실력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빈틈없이 끌어올리려다 보니 결과야 아주 멋지지만 그 탑을 쌓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토익 공부라는 것은 이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그래도 높이는 원하는 만큼 달성한 젠가탑을 쌓는 과정과 같아요. 토익에 빈출되는 문법과 어휘만 골라서 배우고 효과적인 스킬들을 통해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단시간 내에 점수를 따는 것이죠. 명심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목적은 영어를 언어적으로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토익 점수를 달성해서 취업, 졸업, 그리고 승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영어 공부는 그 이후에 취미 혹은 자기 개발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젠가탑 중 이쪽이 아닌 이쪽이 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갖고 학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토익에 나오는 빈출 포인트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영상 처음에 예고한 대로 토익 공부를 하지 않고도 토익 점수 50점에서 100점을 올리는 방법 총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한 문제에서 어가 3번 나오면 넘어가세요. 여러분의 점수를 가장 많이 깎아먹는 습관은 풀 수 있을 것만 같은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파티5 문제의 보기 4개 중에 오답 2개는 멋지게 걸렀어요. 근데 나머지 2개가 굉장히 헷갈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토익 시험 보면서 한 문제에서 어가 3번 나왔어요? 이건 지금만 못 푸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못 풀어요. 계속 풀 수 있을 것만 같으니까 계속 하다가 시간이 엄청 낭비가 돼요. 그리고 그 낭비된 시간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뒤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까지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가 3번 나온 문제들은 그냥 과감히 찍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절약한 시간을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다른 문제에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랍게도 그것만으로 점수가 오릅니다.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보다 많이 올라요. 두 번째, 제발 RC 시험에서 파트 7 좀 먼저 풀지 마세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들 따라하지 말고 본인이 자신 있는 파트를 먼저 푸세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쌤, RC 시험에서 파트 7을 먼저 풀면 점수가 더 잘 나온다는데 맞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 7을 먼저 풀어서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들은 파트 7에 강점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원래 어느 정도 영어 베이스가 있어서 단어는 좀 아는 편이야. 그래서 독해는 얼추 되는데 문법 쪽이 좀 약해. 그럼 이런 분들은 문법 문제인 파트 5보다 독해 문제인 파트 7을 먼저 푸는 게 더 점수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익 공부를 막 시작한 분들은 파트 7보단 파트 5가 더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당연하죠. 파트 7은 지문이 그렇게나 긴데 그게 어떻게 편하겠어요. 반면 파트 5는 딱 한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다 읽어야 하는 파트 7과 달리 파트 5는 딱딱 공식에 들어맞는 스킬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더 편하게 느껴지는 파트 5를 먼저 푸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토익은 멘탈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토익은 200문제를 2시간 동안이나 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긴 시간 내내 집중력을 100% 다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나도 안 돼요. 즉, 토익 시험장에선 여러분 실력을 100% 낼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서 지치니까요. 그래서 토익 시험장에선 멘탈의 끈을 계속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파트 7에 강점이 없는 분이 파트 7을 먼저 푼다? 멘탈 다 터집니다. 그러면 그나마 풀 수 있는 파트 5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럼 점수가 더 잘 나오긴커녕 반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를 먼저 푸는 것이 좋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강점이 있는 파트를 먼저 푸세요. 파트 5에 강점이 있어요? 그럼 파트 5를 먼저 푸세요. 파트 7에 강점이 있어요? 그럼 파트 7을 먼저 푸세요. 그래야지 그 파트를 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멘탈이 유지가 되고 그 짱짱한 멘탈로 다른 파트까지도 잘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간단한 해결책 덕분에 여러분의 토익 점수는 더 잘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LC 디렉션 시간은 여러분이 자신 없는 파트에 투자하세요. 이것도 결국 방금 전 두 번째 방법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LC 디렉션 시간 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남들 따라하지 마세요. 야, LC 디렉션 시간에는 파트 5 푸는 게 좋대. 아니야, LC 디렉션 시간에는 NC 문제랑 보기를 먼저 읽는 것이 좋대. 여러분, 정답은 남들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멘탈을 유지하는 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혹시 LC보다 RC가 취약해요? 그럼 그 소중한 LC 디렉션 시간은 취약한 RC 파트를 보충하는 데 쓰세요. 아니면 RC보다 LC가 취약해요? 그럼 LC 디렉션 시간은 취약한 LC 파트를 보충하는 데 쓰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는 파트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풀 수 있게 되고, 그게 여러분의 멘탈 유지에 도움이 되면서 토익 점수를 같이 끌어올려주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 중에서 버릴 것들을 미리 정하고 시험 보세요.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해 볼까요? 토익 시험에서 틀림을 당하지 말고 여러분이 틀릴 것들을 미리 정하세요. 여러분, 700점을 목표로 한다면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 없어요. 토익 시험 만점이 990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거의 300점이 까여도 700점이라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토익이 평균적으로 한 문제에 5점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60개 정도를 틀려도 700점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 좀 전략적으로 갈까요? 여러분이 자신 없는 문제 유형은 어차피 풀어봤자 정답률이 높지 않아요. 그럼 이런 문제 유형들은 그냥 버립시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그래도 풀만한 문제 유형에 집중해서 정확도를 올리세요. 즉 어차피 모든 문제를 다 풀지도 못할 거 괜히 순서대로 풀다가 자신 없는 문제 유형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소비하다 틀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틀릴 문제를 미리 정하고 자신 있는 문제 유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에겐 60개나 틀려도 되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 파트 6 문제 넣기 유형 다들 어려워하시죠? 시간만 엄청 쓰고 또 틀려. 그럼 버리세요. 다른 예시로 파트 7 다중지문 유형, 이중지문, 삼중지문. 파트 7 다중지문에는 5문제가 딸려있는데 여기서 뒤에 2문제는 100% 지문끼리 연계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역시 시간 걸려 풀어도 정답률이 낮아요. 버리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더 자신 있는 문제들에 쏟아서 맞춥시다. 여기서 기분 좋은 팩트 하나 추가해 드릴까요? 여러분, 찍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찍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냐고요? 아니죠. 확률이란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RC 문제는 전부 다 사지선답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떤 RC 문제를 찍었을 때 그 문제를 4분의 1 확률로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20개를 찍으면 확률적으로 5개는 맞게 돼요. 즉 다 찍는다고 다 틀리지 않아요. 확률이란 건 정말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버릴 것들을 정하고 찍고 넘어가는 것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역시 이것만으로 여러분의 토익 점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마치 아까 영상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결국 동일한 높이를 달성한 젠가 탑처럼요. 5번째, 제발 상상 금지. 여러분들, 아니 토익 보실 때 왜 이렇게들 상상들을 하세요? 평소에 상상하라고 할 때는 하지도 않고 토익 볼 때만 열심히 겁나 상상을 합니다. 막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 분명히 정답은 A 같은데 C도 뭔가 말이 되지 않나? D도 이런 특별한 상황을 가정하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이들 찔리시죠? 더 와닿을 수 있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보세요. 자, 빈칸에 얼더우랑 비커즈 중에 어느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얼더우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란 뜻이고 비커즈는 뭐뭐 때문에 란 뜻입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여기서 토익 보실 때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풉니다. 한번 비커즈로 해봐야지. 미스터 킴이 항상 바쁘기 때문에 그는 정기적으로 운동한다. 항상 바쁘면 몸이 약해지지. 그럼 운동해야지. 야, 말이 됩니까? 바쁘기 때문에 어떻게 운동을 해요? 바쁘면 시간이 없어서 그 때문에 운동을 못 해야지. 그것보다는 얼더우가 들어가서 비록 미스터 킴이 항상 바쁠지라도 반전 그는 짬짬이 시간 내서 조금씩이라도 운동한다. 이런 뉘앙스가 돼야 자연스럽죠. 이거 웃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상을 빼고 문제를 푸세요. 이미 LC에서는 더 많이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특히 LC 파트 2 할 때 파트 2는 문제가 딱 한 문장이에요. 그 한 문장에 상상 조금만 가미되는 순간 정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빼고 표면적으로 문제를 풀기만 해도 점수가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마지막 6번째. 자, 마지막은 소소한 보너스 팁인데요. 마킹은 틈틈이 그때그때 하세요. 꽤 높은 비율의 토익 수험생들이 마킹을 몰아서 한 번에 합니다. 이게 뭐가 나쁠까요? 여러분이 마킹을 안 한 채로 시험을 진행하시면 시험 종료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킹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정신이 분산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요. 이것만으로 마킹을 몰아서 하면 안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마킹은 그때그때 하셔야 돼요. 마킹을 그때그때 하면 종료 시간이 다가와도 마음이 편합니다. 왜? 어차피 나는 마킹할 게 몇 개 안 남았거든요. 또 나아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킹할 거 다 하고 딱 한 문제만 남은 거야. 그럼 그것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하다가 감독관이 답안지 가져오세요. 그럼 그때 그 마지막 하나 남은 마킹을 잉 하고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토익 시험의 마지막 1초까지 활용하게 되는 거죠. 마킹을 그때그때 하기만 해도 점수가 최소한 10점은 올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토익 공부와 관계없이 보너스로 토익 시험 점수를 올리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실제 실력을 쌓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방법들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방법들을 잘 적용시켜 주신다면 여러분의 현재 점수보다 최소 50점에서 정말 100점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 반가운 소식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토익 시험에 관한 이런저런 정보나 소문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궁금하신 부분들을 이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선 여러분의 댓글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빡빡 긁어드리는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뜨겁고 활발한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저는 언제나 열정 빡 가득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익을 빡 써내는 남자 톡방남 김진태였습니다. 톡빡!